안녕하세요. 정진튜브의 김정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구독자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쭉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 있어 하시는 게시물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댓글들이 되게 많은데 많은 질문들을 주셔갖고 이거를 개별적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갖고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에 찍었던 영상에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좀 모아서 말씀드리는 그런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질문을 해주셨던 부분이 나 무슨 코드가 나왔다, 아니면 나 용종이다, 이거 진단비 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개념을. 자, 용종이 있어요. 그리고 암이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만 생각을 하십니다. 그 중간에 선종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등급 이형성, 로우 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 그리고 고등급 이형성, 하이 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등급 이형성과 고등급 이형성 두 가지의 선종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용종, 저등급 이형성, 선종, 그리고 고등급 이형성의 선종, 그리고 암,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고등급 이형성의 선종은 약간 좀 다르게 봐야 돼요. 그냥 용종의 개념으로 양성 신생물 뭐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원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자리암 진단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해오던 분류 방법대로 질병 코드를 내리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양성 종양 이렇게 그냥 통칭해가지고 진단 코드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양성 종양이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건 좀 다르게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거를 양성종양이라고 그냥 질병 코드를 내버리고 이 받은 걸 갖다가 보험회사에다 청구를 하니까 보험회사는 뭐야 이거 양성종양인데 이걸 뭘 달라는 건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진단비를 이걸 왜 줘야 되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조직 병리검사 결과지예요. 조직검사 결과지를 봤을 때 거기에서 고등급 이형성이라는 말이 있는지가 첫 번째 관건이에요. 이걸 봐야 됩니다. 그걸 보셔서 고등급 이형성이라고 나와 있다면 이제 그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냐면, 자, 이게 나왔죠? 그러면 보험회사한테 강하게 어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어필을 하느냐? 비록 양성종양으로 진단은 받았지만 고등급 이형성은 행동양식을 다르게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냥 양성종양 이렇게 판단을 한 거는 잘못된 판단이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관련 논문, 그리고 WHO 규정, 그리고 판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들을 모아서 이의 제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일반인들이 이걸 하긴 힘들죠. 여기까지 봤는데 고등급 이형성까지 있었다 그러면은 그때는 제가 한번 봐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나서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있습니다. 그 전문 손해사정사분들 고용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긴 힘듭니다, 이거는. 자, 그러니까 궁금하셔가지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뭘 봐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봐드리려면 필요한 서류가 뭐냐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단서, 두 번째는 조직검사 결과지, 세 번째는 보험 증권. 진단서랑 조직검사 결과지는 제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봐야 되고, 그 다음 보험 증권을 또 봐야 되는데, 이거는 다 받았어요. 근데 내가 가입한 보험 증권에 암진단비 항목이 없어요. 그러면은 뭐 등급을 받았어도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보험회사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서류는 꼭 보내주셔야 돼요, 저한테. 그럼 제가 그걸 보고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 드릴 거예요. 자, 근데 그러려면 댓글에서는 사진을 못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주실 거면 오픈카톡 그 검색창 들어가셔가지고 정진튜브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그 카톡 아이디 BN2PM VINTOBM 이렇게 해갖고 그냥 친구 추가하신 다음 저한테 말 거시고 거기다 사진을 보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근데 진단서하고 뭐 증권 같은 거 보내주실 때 이거 개인정보인데 이렇게 막 보내도 돼? 개인정보 가리고 보내주세요. 괜찮아요. 그걸 보고 싶은 게 아니니까.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정보 좀 민감하신 분들은 그냥 가리고 보내주세요. 가리고. 나 증권을 못 찾겠어, 여기저기 가입은 해놨는데 진짜 증권을 못 찾겠어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카톡에다가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받는지 알려드릴게요. 다 제자리암 진단에 관련된 답변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많은 질문이 청구 기간에 관련된 얘기가 많아요. 보험 청구 기간이 지났는데도 청구가 가능하냐? 의외로 진짜 많은 댓글이 있어서 그냥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난 5년이 지났다 청구 가능하냐? 10년이 지났다 청구 가능하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가능하다 안 하다가 아니에요.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3년이에요. 3년 안에 것들은 그냥 청구하시면 되고요. 좀 기간이 지난 것들 있잖아요. 원래는 보험회사에서 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청구하면 어지간하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청구를 해보세요. 뭐 10년이 지났다, 5년이 지났다,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말씀을 좀 예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나 이게 청구가 가능한 건지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간 지났다고 막 귀찮아 그러면서 청구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권리니까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서류에 관련된 얘기예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는 진단서를 제출하는 게 맞는데 비용이 2, 3만 원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술 확인서가 좀 더 싸거나 아니면 돈 안 받는 데도 있으니까 수술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니 수술 확인서로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병원에서요 수술 확인서를 안 대줘요. 병원마다 달라요. 병원마다 다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입장 차이예요. 입장 차이. 자, 병원의 입장에서는요 위나 대장 내시경 간단하게 하다가 용종 있네 이래갖고 똑 떼준 거예요. 그냥 이게 수술이야? 라는 개념이에요. 여기선 이건 수술 아니야. 수술은 막 마취도 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하는 게 수술이지 왜 이거 갖다 수술이라고 수술 확인서를 떼달라고 그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선. 보험사에서 보는 기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어떤 걸 수술로 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종 제거를 한 부분도 수술로 본다라는 거죠. 용종 제거도.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이 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용종 제거 수를 했다. 상기 환자는 뭐 언제 뭐 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 제거술로 제거를 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왜 병원에서 왜 이걸 안 떼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안 떼준다고 하면 몇 번 얘기해 보시다가 안 되면요 그냥 진단서 달라 하세요. 진단서에 용종 제거 술이라는 말은 넣어달라고. 이거는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 받아서 그냥 보험회사에 내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예요. 그냥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차이에서 발생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실 필요 없이 그런 경우는 그냥 진단서 달라고, 대신에 용종 제거 술이라는 말은 꼭 기재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 다음으로 실손 청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건강검진 중에 용종 제거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실손으로 청구가 다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좀 많았어요. 자, 이것도 답변 드릴게요. 자, 내시경을 하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때가 돼서 그냥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해가지고 하게 되는 그런 건강검진에 대한 케이스가 있겠죠. 이거는 의사가 처방을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걱정이 되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때는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가 돼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건강검진 비용은 실손에서 보상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게 제가 실손이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그런 행위를 하던 중에 용종이 발견돼서 제거를 했습니다. 내가 결제한 건강검진의 항목에서는 없었던 걸 새롭게 추가로 하게 된 거잖아요. 용종 제거도 해줬고 이거 갖다가 조직검사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이게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건강검진 자체에 대한 거는 실손이 안 돼요. 근데 거기에서 용종 제거하거나 조직검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또 이런 케이스 있습니다. 용종 제거 해주는 거랑 조직검사를 돈을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실손으로 당연히 보상이 안 되겠죠. 내가 돈 쓴 게 없으니까. 자, 두 번째 케이스 뭐가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내가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약 처방해주고 뭐하고 하다가 계속 이게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내시경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처방을 한 경우, 그런 경우는 실손에서 보상이 되겠죠. 용종 제거를 했거나 조직검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건 실손에서 보상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해 가시죠? 이 두 가지. 자, 마지막. 저 보험 청구를 하니까 수술 특약이 없다는데요? 자, 이 보험은요, 가전제품처럼 만들어져 있는 거를 판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회사의 똑같은 이름의 상품들도 가입 금액이 얼마냐, 그리고 어떤 특약을 넣어줄 것인가, 그걸 또 얼마를 짤 것인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상품이 되기도 합니다. 보험 판매가 아니고 보험 설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상품들마다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보험이라고 다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똑같이 짰는데 이 사람은 받았고 나는 못 받았다. 이 사람은 수술 특약을 넣고 나는 수술 특약이 빠져있고,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같은 상품이어도. 그래서 제가 증권까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입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돼 있는데 보험회사가 안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물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증권까지 꼭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이 정도 제일 많은 댓글들에 대해서 좀 풀어드렸습니다. 진짜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댓글, 그리고 많은 좋아요, 많은 구독 감사드리고요. 요즘 들어서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오픈카톡으로도 연락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제 직업에 대해서 되게 보람을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도와드릴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고요. 많은 분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 10,000명 넘긴 거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 더 많은 꿀팁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